아이스크림 리더를 맡고 있는 대표 허전입니다. 회사 소개를 좀 간단히 먼저 드리겠습니다. 이 페이지가 전체 저희 회사에 대한 소개일 것 같아요. 모든 초등학교 교실에는 커다란 텔레비전이 하나씩 있어요. 아이들이 그걸 선생님들이 TV를 가지고 학생들한테 수업을 해요. 예를 들면 예전에는 한강의 기적이라는 걸 학생들한테 교육을 한다 그러면은 그걸 교과서에 있는 사진 하나 보고 수업을 했거든요. 근데 지금은 그렇지 않고요. 아이스크림이라는 회사는 한강의 기적 관련돼서 KBS, MBC 이런 데서 영상을 찾아가지고 그 영상을 편집을 합니다. 자막을 넣어주고 편집한 다음에 선생님이 한강의 기적 영상을 직접 수업 시간에 커다란 TV에 보여줄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컨텐츠를 모아놓은 사이트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게 모든 학년의 1학년부터 6학년까지 모든 학년, 모든 과목을 다 커버를 합니다. 왜 이런 서비스가 필요하냐면 초등학교는 선생님이 매해마다 학년이 바뀌어요. 중고등학교는 한번 영어 선생님이 되면 중요하고 영어만 가르치는 거잖아요. 초등학교는 그게 아니거든요. 어떤 애는 5학년, 어떤 애는 4학년. 그러면 내용이 바뀌는 것에 따라서 수업 준비를 해야 되잖아요. 그런 수업 준비를 전 과목을 다 준비한다는 게 굉장히 쉽지 않아서 그때 이제 수업을 도와주는 디지털 교과서가 필요한 상황인데 저희가 그걸 처음으로 서비스를 했습니다. 2007년부터 서비스를 해서 지금 계속 서비스가 되고 있었고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걸 매일 선생님들이 이걸로 수업을 하다 보니까 전국의 93%의 선생님들이 이걸로 매일 수업을 하는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사실 무료가 아니었어요. 공짜가 아니라 유료 서비스였어요. 근데 뭐 많이 받지는 않았습니다. 1년에 한 6만 원 정도 받았는데 선생님들이 개인 돈을 써가면서도 저렇게 시작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보시면은 모든 초등학교, 예전에는 초등학교 근처에는 문방구가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문방구가 사라졌어요. 초등학교에서 예를 들어서 미술 시간에 도화지를 가지고 준비물을 가져오라고 그러면 옛날에는 다 도화지를 사왔잖아요. 지금 그게 아니라 나라에서 예산이 나와가지고 선생님이 그 반 30명의 도화지를 다 1년거리 미리 사서 준비를 합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학교에서는 뿌려주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문방구에서 학생들이 물건을 사가지고 올 이유가 없는데 그런 물건을 사는 공간이 아이스크림 몰입니다. 두 번째 공간. 그러다 보니까 이런 몰은 처음 들어보는데 알고 보면 초등학교 선생님들이나 중학교, 고등학교 선생님들은 이런 물건을 구매할 때는 이런 몰을 쓰신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점유율이 약 91%입니다. 거의 경쟁자가 없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독보적으로 초등학교에서 물건을 구매할 때는 다 이걸로 쓰시면 된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이제 이렇게 하고 난 다음에 제가 사실 제 이야기를 먼저 말씀드릴게요. 제가 초등학교 교사로 한 7년을 근무를 했어요. 그러니까 초등학교 교사가 갑자기 이런 데에 와서 일했냐고 그러면 좀 궁금해 하실 텐데 인터넷 시작되는 2000년대에 제가 야후라는 곳으로 와서 야후 꾸러기라고 하는 서비스를 좀 만들었어요. 그때 이제 그래서 야후, 다음, 그다음에 카카오까지 가면서 굉장히 서비스를 많이 만들다 보니까 그때 제가 가장 느꼈던 게 네이버라는 플랫폼이 정말 무섭구나. 처음에는 포탈이 되게 많았었잖아요. 막 대여섯 개가 있었는데 나중에 보니까 다 망하고 하나밖에 안 남았잖아요. 플랫폼은 결국은 하나만 남는구나. 그렇다면 제가 이제 이런 회사에 왔을 때 딱 보자마자 저걸 아이스크림 보고서 이거 플랫폼이다. 이 버티컬한 영역에서 선생님들만 이용하는 플랫폼을 만들어두면 우리도 네이버처럼 아주 오랫동안 강한 회사가 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고 저걸 플랫폼을 키우는 작업을 했거든요. 그래서 아까 그런 서비스도 팅커벨 같은 서비스도 만들기 시작했고요. 그러다가 이제 2022년 되면서 교과서가 갑자기 검정으로 바뀝니다. 교과서는 예전에는 이제 그런 식이었어요. 여기 계신 분들 다 똑같았을 거예요. 초등학교의 국어 교과서는 전국에 있는 모든 국어 교과서가 다 똑같았어요. 근데 2022년 되면서 사회, 과학, 수학 교과서를 검정이라는 걸로 바꾸었어요. 검정은 뭐냐면 이제 나라에서 교과서 하나만 만드는 게 아니라 모든 출판사 중에서 그래서 사회 교과서 만들고 싶은 출판사들은 다 사회 교과서를 만들어. 그러면 만든 교과서의 품질을 보고 교육부가 이걸 통과시켜줘요. 그러면 이제 나중에 학교마다 교과서를 선택하는 거예요. 선택할 수 있는 거를 10개가 넘는 사회 교과서 중에서 우리는 아이스크림 사회 교과서를 선택할 거야 라고 하면은 그 학교는 7년 동안 아이스크림 사회 교과서를 쓰는 거거든요. 그걸 이제 검정이라고 그러는데 저희가 교과서 한 번 안 만들었던 디지털 회사가 교과서를 만들기 시작했어요. 만들었는데 처음 시작하자마자 저희가 점유율이 40%를 기록했어요. 그러니까 기존에 교과서 만들던 회사가 워낙 많았는데 저희가 왜 어떻게 40%를 기록했지라고 하면 약간 좀 놀라실 텐데 비법이 있었어요. 이게 뭐냐면 저거 유료였거든요. 아이스크림이 선생님이 수업할 때 쓴 아이스크림 유료였는데 저희 교과서 나올 때 무료로 풀었어요. 우리 교과서 선택하면은
아이스크림 무료로 쓸 수 있습니다라고 저런 걸 근데 알리는 선생님들한테 알려야 되잖아요. 다른 출판사들은 이런 아이스크림처럼 매일 방문하는 인터넷 플랫폼이 없었어요. 전혀 없었어요. 근데 저희는 저걸 통해서 우리 아이스크림 교과서 선택하면은 아이스크림이라는 서비스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알리니까 갑자기 첫 해에 저렇게 점유율이 뭐 수학, 사회, 과학이 다 40% 점유율을 기록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플랫폼이라는 게 이렇게 무섭구나라는 걸 경험을 좀 저도 이제 스스로 버티컬에 와서 좀 경험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AI까지 이제 저희가 시장을 넓히게 된 계기가 나라에서 교과서만 하는 게 아니라 그 이제 올해는 전체 초등학교 3, 4학년들 그리고 이제 중학교 1학년들, 고등학교 1학년들한테 나라에서 태블릿을 무료로 보급하기 시작했어요. 모든 교육청이 다 보급을 해요. 그래서 학교마다, 그러니까 교육청마다 어디는 삼성 태블릿, 어디는 아이패드, 어디는 크롬북 이렇게 골라서 결정하거든요. 그러면 하드웨어는 보급됐는데 소프트웨어가 없잖아요. 그래서 나라에서 AI 디지털 교과서라는 거를 이 태블릿에서 공부할 수 있도록 하는 걸 사업을 시작했고 내년도에 교과서가 바뀌는 시기가 됐는데 이제 태블릿 사업도 보급이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뒤에서 자세히 설명을 드릴게요. 나라에서 예산이 교육부 예산은 한 100조 정도 됩니다. 이제 글로벌하게 에듀케 시장도 꾸준히 그 연평균 수익률이 저렇게 계속 올라가고 있는데 우리나라도 초중등, 유아 초등등 예산이 약 80조 가량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학생 수가 줄어든다고 해도 그 학생들에 대한 예산은 줄지 않습니다. 아까 그래서 학생들한테 AI 디지털 교과서도 더 뿌릴 수 있는 거고 태블릿 같은 것도 더 나눌 수 있는 사업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학생 인당 오히려 교육비는 더 많이 추가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이스크림은 제가 이제 여기 와서 2016년에 왔는데 우리는 플랫폼 만들자. 아주 강력한 버티컬 네이버 교육계의 네이버를 만들자라는 생각으로 계속 이제 사업을 키워나갔고 이 시장에서 이제 연수원이라고 그래서 그 연수원 서비스도 좀 뒤에서 말씀드릴게요. 연수원 시장도 1위, 교과서도 1위, 뭐 이런 식으로 그 이커머스도 1위 이렇게 계속 사업을 확대하다 보니까 매년 이제 그 빨간색이 매출이고요, 노란색이 이제 영업이익인데 2021년 되면 약간 그래픽 올라갔다 떨어진 거는 이때는 커머스를 원래 총익으로 하고 있다가 순회익으로 바꾸면서 이렇게 상장하려면은 순회익 개념으로 바꿔야 되잖아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떨어진 거고 실제로는 계속 성장하고 있습니다. 가장 큰 성장을 이루은 거는 교과서 때문에 좀 많이 약간 좀 성장을 했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내년에는 교과서가 또 추가됩니다. 그걸 뒤에서 말씀드릴게요. 아이스크림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이스크림 10년 넘게 서비스를 하고 있으니까 선생님들이 처음 오픈했을 때만 해도 진짜 선생님들이 수업하려고 그러면 전지에다가 궤도 같은 데다가 수업을 했었거든요. 아이스크림이 처음 나오면서 전국의 선생님들이 다 이걸로 쓰기 시작해서 처음에는 98% 점유율까지 기록했어요. 그러다가 이제 교육청에서 나라 돈을 쓰지 말고 선생님들 개인 돈을 쓰라고 하면서 약간 점유율이 93%까지 떨어졌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생님들이 수업을 위해서 이걸 사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이 서비스가 이렇게 많이 선생님들이 쓰이다 보니까 작년에 저는 IT에서 가장 큰 상은 대한민국 인터넷 대상 대통령상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저희 회사가 이 상을 처음으로 수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 일본의 이러닝 어워드, 스위스의 월드 리드다, 그다음에 미국의 그 IMS 러닝 임팩트 어워드까지 세계에서 가장 유명하다는 교육상들은 다 아이스크림으로 수상을 했습니다. 저희가 이제 그 아이스크림이 잘 되고 난 다음에 이제 비즈니스도 조금 사업을 넓히기 시작했어요. 온라인 연수원은 그 나라에서 인증받은 연수원들만 이제 온라인 연수를 할 수 있거든요. 지금 한 10개 정도 되는 연수원이 있는데 그 중에서 이제 저희가 점유율이 한 35%쯤 됩니다. 이거는 그 선생님들이 1년에 한 60시간 정도는 온라인 연수를 강제로 들어야 돼요. 그러면 선생님들이 60시간 듣고 나면은 나라에서 그 예산을 지원해 주는 구조예요. 그러다 보니까 선생님들이 이걸로 수업을 듣는데 사실 초등부로만 합치면 저희가 한 60% 이상, 65% 이상 가까이 점유율이 나오는데 초중고 선생님들이 같이 듣다 보니까 저희 점유율이 한 35%, 그럼에도 불구하고 초등만으로도 1위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중학교, 고등학교 선생님들까지 지금 넓히는 작업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이클래스 앱은 여기 계신 분도 좀 들어보실 수도 있어요. 예전에는 선생님들이 학부모한테 뭔가를 내일까지 우유 비용을 어디 계좌로
그 제출해야 돼라고 하면은 가정통신문이라는 종이를 프린트해가지고 학생들한테 30명한테 나눠줬어요. 근데 지금은 그런 거 사라졌습니다. 다 하이클래스라는 모바일 앱으로 선생님이 학부모한테 자기가 전달할 사항을 다 전달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걸 통해서 선생님들이 학부모하고 커뮤니케이션을 진행하게 됐거든요. 근데 지금 누적 가입자 수가 420만인데 학부모만 하면 한 240만 명이 이걸 쓰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뭐 전국의 모든 학부모들은 다 이걸 쓰는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선생님이 가입을 하면은 학부모 거기에 곱하기 30명의 학부모들은 다 쓸 수밖에 없는 구조예요. 왜냐면 안 그러면 소식을 못 듣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서비스도 준비했던 이유는 제가 우리 회사의 비즈니스 틀은 주로 B2G 나라에서 비용을 받는 구조인데 좀 더 안정적으로 가려면 나중에 이런 학부모 그리고 학생까지 넓히는 사업을 좀 하고 싶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쪽의 비즈니스를 위해서는 가장 선생님들 학부모들이 많이 쓰는 서비스를 만들어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하이클래스를 오픈했는데 마침 코로나 때 오픈해가지고 코로나 때 떨어져 있었잖아요. 선생님들하고 학부모가. 그러다 보니까 이걸로 커뮤니케이션을 하면서 지금은 모든 학부모 선생님들이 이 서비스를 이용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이제 비즈니스는 시작 단계예요. 뭐 커머스하고 광고 같은 경우는 학부모들이 240만이 모인 공간은 저희밖에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쪽에서 학부모사 광고들이 조금씩 많이 늘어나고 있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보시면 MAU 보시면은 거의 뭐 쿠팡이츠나 야놀자 저런 급으로 많이 1년만으로 이렇게 많이 쓰고 있잖아요. 그래서 내년에 이걸 중등으로 확장하는 것도 준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사이에 서비스를 이제 좀 하다 보니까 선생님들이 가장 목마르는 게 그거더라고요. 수업을 할 때 영상이나 이미지 이런 컨텐츠들을 저작권 상관하지 않고 좀 썼으면 좋겠어.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이제 초기 단계부터 이런 이미지, 영상, 그 VR 이런 컨텐츠들을 다 모아두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멀티미디어 디지털 AI 백과사전 같은 거로 생각하시면 돼요. 이걸 모아놓다 보니까 선생님들이 이걸 마음 놓고 쓸 수 있는 아카이브 서비스라고 하는 에듀뱅크 서비스를 오픈하고 이걸 계속 선생님들한테 무료로 쓸 수 있도록 제공해주고 있습니다. 현재 약 650만 개의 컨텐츠가 쌓여 있고요. 아까 초반에 말씀드렸던 그 아이스크림 몰이에요. 선생님들이 그 반의 학생들한테 필요한 상품을 구매하는 공간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 외부 상품도 있지만 저희가 선생님들한테 의견을 들어가면서 선생님들한테 어떤 제품을 만들면 좋을까요? 그랬더니 제가 직접 찾아다니면서 좀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아마존에도 없는 상품 예를 들어서 그런 게 있었어요. 교실 앞에서 저 뒤에 있는 애들은 교실 앞이 잘 안 보여요. 근데 각 선생님들은 타이머 같은 게 필요하더라고요. 저 뒤에 있는 애들도 앞으로 10분 동안 활동하고 10분 뒤에는 활동을 멈출 거야 라고 얘기하면 교실 앞에 붙인 타이머가 필요한데 타이머가 학교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마존을 다시 듣는데 아마존에도 그런 상품이 없길래 제가 아주 빅타이머를 하나 만들었어요. 커다란 타이머를 만들어 놓고 이걸 한번 선생님들한테 이렇게 판매를 했더니 전국의 모든 초등학교 교실에 이걸 다 구매하기 시작했어요. 이런 식으로 저희가 선생님한테 필요한 상품들을 구매하고 선생님들이 많이 구매하면 이걸 처음에 아이들을 낸 선생님들한테 어떤 인쇄 같은 것도 주면서 이런 생태계를 좀 쌓다 보니까 몰이 굉장히 튼튼해지기 시작했고 실제 초등학교에서 아이스크림 몰 말고 다른 몰 쓰는 건 없어요. 거의 다 독점적인 것 같아요. 저희를 따라서 다른 업체들도 들어왔는데 이 시장 들어가기가 쉽지는 않아요. 이제 여기 있는 상품의 매출도 사실은 나라에 사는 선생님들이 쓰면은 그 예산이 저희한테 들어오기 때문에 B2C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교과서 제가 이제 이거 예를 들 때 항상 얘기를 해요. 저희 교과서하고 다른 데 교과서랑 차이가 있어요. 교과서는 다른 출판사들은 영업을 해요. 지역마다 총판이 있고 대리점이 있어가지고 학교에 가가지고 우리 교과서 선택해 주세요. 마치 이런 것 같아요. 현대가 자동차 영업하는 대리점이 전국에 다 깔려 있잖아요. 이 사람들이 가서 영업해서 그 학교에서 교과서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데 저희는 대리점이 없어요. 그러니까 오로지 아이스크림이라는 플랫폼을 매일 선생님들이 방문하니까 거기에다가 저희 아이스크림 교과서를 홍보했는데 테슬라가 영업점 없잖아요. 근데 테슬라는 영업점이 없는데도 잘 팔리고 있잖아요. 저희가 테슬라처럼 영업점 없이 교과서를 홍보하고 교과서를 그렇게 선생님들이 선택하면은 저희의 그 마진 자체가 저희 말고 다른 출판사들하고 좀 큰 차이가 있는 게 그런 점인 것 같아요. 저희는 그 영업점, 대리점이 하나도 없고 오로지 온라인으로만 광고를 합니다. 대신에 이제 저희가 투자를 하는 건 그거죠. 선생님들이 수업을 할 때
온라인으로 컨텐츠를 많이 만들어둘수록 선생님들이 수업하기 좋으니까 그런 쪽에 투자를 아이스크림이라는 플랫폼에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지금은 수학, 사회, 과학인데 이것도 이제 좀 있으면 확장될 거예요. 뒤에서 자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이 회사에 오면서 저는 이제 그 교사로서의 경험, 그리고 이제 야후 다음 카카오를 다니면서 플랫폼 회사의 경험을 가지고 이 그림을 좀 그렸었거든요. 결국은 뭐 아이스크림 하나만 따라하는 거는 쉬울지도 모르겠지만 온라인 연수원으로서 또 1위, 그 다음에 이커머스로서 또 1위, 하이클래스 앱을 만들었더니 또 1위, 에듀뱅크 콘텐츠 저희처럼 쌓아놓은 데가 없으니까 또 1위, 교과서 시장으로 1위, 그러니까 계속되는 1위를 묶어놓으니까 네이버 1위처럼 교육계의 네이버가 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무슨 사업을 하든 간에 선생님을 잘 확보하면은 우리는 향후 새로운 비즈니스가 들어올 때마다 이 시장에서 새로운 비즈니스를 만들 수 있겠다는 이런 자신감이 좀 생겼어요. 인베스트먼트 하이라이트 좀 간단하게 좀 더 세부적으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말씀드렸잖아요. 아이스크림이 플랫폼이었고, 사실 카카오톡이 처음 나왔을 때는 이게 이렇게 플랫폼이 될 줄은 몰랐잖아요. 근데 이제 점점 영역이 넓혀가면서 카카오톡이라는 플랫폼이 된 것처럼 저희도 아이스크림이 네이버라고 생각하고 점점 확대해 나갔더니 지금은 다른 데들이 하이클래스나 뭐 이런 것도 다 점유율이 다 90%가 넘어가다 보니까 경쟁업체가 들어올 수 없는 어떤 약간 저런 확실한 진입장벽을 쌓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의 DNA가 이거 같아요. 항상 새로운 곳에서도 자신감이 있어요. 우리는 어느 분야로 들어가더라도 우리가 1위를 할 수 있다. 교사만 우리가 데리고 있을 수 있다면은. 그러다 보니까 실제 저희 회사에 임원들이 10명 정도 되는데 초등학교 교사 출신도 임원들로 많이 데려왔어요. 그래서 현장 의견 들으려고 그렇게 좀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제가 이제 고민하는 거는 이거였어요. 제가 IT 사업에 좀 오래 있다 보니까 네이버를 되게 이제 다음에 다닐 때 초기 인터넷 시대에 제가 이제 인터넷을 시작하면서 IT 사업으로 옮겨왔고 2010년도, 9년도가 되니까 모바일이 되면서 다음은 무너졌잖아요. 근데 네이버는 무너지지 않았어요. 네이버는 카페 같은 걸 대응해서 모바일에 맞게 네이버 밴드라는 서비스를 오픈하면서 이 준비를 잘했기 때문에 살아남았거든요. 근데 저는 이제 세 번째 혁명이 온 것 같아요. AI가 되니까 챗GPT의 AI 시대가 오니까 네이버도 무너지고 있잖아요. 사실 네이버가 챗GPT 대응해서 하이퍼클로버 만들었는데 여기 계신 분들 쓰시는 분 계세요? 안 쓰잖아요. 챗GPT로 한글로 충분히 잘 되니까 저는 챗GPT 클로드 쓰면은 그냥 너무 잘 쓰고 있으니까 이걸 이기기 정말 어렵겠구나. 그 얘기는 내가 지금 이 회사에서 만약에 향후 10년을 바라본다 그러면은 이제 플랫폼이 아니라 AI를 잡아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저희 회사는 지금 모든 투자를 버티컬에서 AI 강자가 되는데 가장 큰 투자를 하고 있고요. 이런 거에서 나라에서도 저희를 지원해 주는 건지 AI 디지털 교과서라는 사업을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관련해서는 좀 뒤에서 더 설명을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분야의 투자는 제일 아끼지 않고 있고요. 저기 나오는 AIDT라고 하는 거는요, AI 디지털 텍스트북, AI 디지털 교과서를 말해요. 내년부터 이게 서비스가 됩니다. 교과서가 이제 저희 회사가 이제 성장한다라는 얘기를 좀 말씀드릴게요. 저희가 교과서 3개만으로 매출이 꾸준히 갑자기 급성장하기 시작했어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는 교과서에 영업 부서가 없기 때문에 마진이 좀 더 다른 회사보다 높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쪽에서 강력한 어떤 효과를 누리고 있는데, 교과서를 보시면 저기 보시면 한번 교과서가 되면은 교과서는 7년 동안 유지가 돼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나라에서 만드는 교과서는 7년 동안 바뀌지 않아요. 7년 동안 커리큘럼을 유지하고 있고 7년 뒤에 한 번 또 바꿔요. 그럼 7년 동안 또 가요. 이 얘기는 교과서를 선택하는 그 프로세스가 매년 10월이 되면은 이제 검정 교과서 합격한 교과서들을 선생님들이 쫙 바닥에 깔아놔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교과서 선정위원회라는 걸 엽니다. 학교마다. 그런데 그 중에 우리는 수학 교과서는 아이스크림 교과서를 선택할 거야 하면은 선택한 교과서를 한번 선택하고 나면은 7년 동안 나라에서 그 예산을 학생 수만큼 저희 같은 교과서 발행사한테 주는 구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이제 내년에 저희는 예전에는 그래프 보시면 알겠지만 수학, 사회, 과학만 했었는데 저희가 이제 올해 교과서를 추가로 다 확대했어요. 음악, 미술, 체육 다 합격했어요. 영어까지. 그 얘기는 저희 입장에서는 내년도부터는 그래프 보시면 2024년 올해까지는 그냥 기존의 3과목 수학, 사회, 과학이 했는데 내년에는 저기 나오는
영어, 음악, 미술, 체육 7과목이 3, 4학년 과목이 이제 초등학교에 보급되는 거고요. 그 다음 되면은 실과 과목도 추가돼서 실과 과목도 추가되는데 3, 4학년뿐만 아니라 5, 6학년이 되니까 3, 4학년 교과서의 2배가 되는 거잖아요. 시장이 2배의 저희가 매출이나 영업이 늘어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 시장에 저희가 좀 자신감을 갖는 이유는 이미 시장의 1위이기도 하고,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선생님들이 교과서를 선택하는 기준이 코로나를 기점으로 바뀌었어요. 예전에는 교과서 이쁘게 만들고 컨텐츠 내용이 좋은 거였는데, 그거 플러스 선생님이 수업할 수 있는 좋은 디지털 컨텐츠가 코로나를 시점으로 싹 바뀌면서 저희가 점유율이 이렇게 높게 나온 거거든요. 그러면서 다른 발행사들은 지금 당황한 상황이라고 생각하시대요. 교육부에서 내년부터 AI 디지털 교과서를 시작을 합니다. 이게 뭐냐면은 초등학생 학생들한테 다 태블릿을 나눠준다고 그랬잖아요. 거기에 학생들이 수학, 사회, 이제 뭐 지금은 이제 영어 수학만입니다. 3, 4학년 영어 수학을 주는 이유가 이제 그것 때문에 그래요. 학교에서 교실에 한 반 애들은 30명인데 선생님이 30명의 애들을 다 가르칠 수가 없어요. 그 반에 한 10명 정도는 이미 학원에서 공부하고 와가지고 선생님 수업 잘 안 들으려고 하고 있고, 나머지 10명 정도는 요즘 초등학교에는 진짜 다문화 애들 많아요. 선생님 말 언어 자체를 못 알아듣는 애들도 막 늘어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한 10명 정도는 아예 수업을 이해를 못 하고 있고요. 한 중간에 한 10명 정도만 선생님 말을 듣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 AI 디지털 교과서는 그게 아니라 학생들이 어떤 문제를 풀고 나면은 공부 잘하는 애들한테는 더 어려운 문제를, 공부 못하는 애들한테는 더 쉬운 문제를, 이런 걸 지식 맵이라는 걸 구성해 가지고 아이한테 수준에 맞는 것들을 제공해 주는 게 AI 디지털 교과서거든요. 이걸 내년부터 태블릿을 나눠 가지고 전 세계에서 저희가 처음으로 우리나라에서 시작하는 거고, 저희 같은 발행사들은 작년부터 이걸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이제 저희가 이게 저희가 유리한 점이 뭐냐고 생각하면은 이미 교과서에서 1위였고, 선생님들이 이 수업을 하기 위한 데이터도 저희가 가장 많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교과서 선택 기준이 디지털로 바뀌었는데, 저희처럼 제가 개인적으로 우리 회사는 그 교과서를 텍스트를 만들어내는 프린팅 회사가 아니라 디지털 회사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면은 우리한테 유리하다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이게 내년 3, 4학년, 내년도 이제 2025년이거든요. 내년 3, 4학년이 처음으로 영어 수학 디지털 교과서를 쓰게 됩니다. AI 디지털 교과서를 쓰게 됩니다. 그 다음에는 3, 4학년 영어 수학에 의해서 5, 6학년 영어 수학이 당연히 또 늘어나겠죠. 근데 내년에는 거기에 국어, 사회, 과학도 3, 4학년이 추가됩니다. 그 다음에는 초등학교 3학년부터 6학년까지 영어, 수학, 국어, 사회, 과학이 전체가 다 초등학교에 보급이 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이제 이 가격 체계가 또 달라요. 초등학교 교과서는 그 학생, 예를 들어서 저희가 수학 1학기, 3학년 1학기 책을 학생들이 선택했다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학생 1인당 저희가 보통 한 9,000원에서 10,000원 정도를 받는 거예요. 학생 1인당. 근데 이거는 그 서브스크립션 베이스예요. 구독 베이스예요. 그러니까 학생들이 월 얼마씩을 학생들 1인당이 할수록 나라에서 저희한테 1인당 비용을 저희한테 주는 구조예요. 예를 들면은 엘리아이 뭐 광고 많이 보시잖아요. 엘리아이 밀크티, 아이스크림 홈런 이런 것들은 비용이 학생 1인당 월 10만 원이에요. 연간 100만 원이에요. 근데 이제 나라에서 저희가 뭐 교육부에다가 100만 원 달라고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저희는 사실 처음에 10,000원 주셔서 10만 원 달라고 요청을 했는데, 이제 교육부는 당연히 그걸 이제 가격을 할인시키려고 해서 딜을 하는 중이에요. 근데 저희 입장에서는 적어도 기존 교과서 시장보다 한 3배, 4배 이상은 올라갈 거라고 생각하고 이제 이 시장을 접근하고 있는데, 이제 한번 점유율은 이제 올해 마지막 12월 달에 이제 이걸 똑같이 교과서 선택하듯이 학교에서 선생님들이 선택하거든요. 그걸 봐야 될 것 같아서 저희도 이제 좋은 교과를 나올 수 있도록 현재 한창 개발하는 중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이스크림 몰은 이제 저걸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초등에 연간 교구제 시장 교육부 예산이 5천억 정도가 돼요. 근데 이제 저희 보시면은 뭐 인구 준다라고 아무리 말은 하지만 저희 아이스크림 몰의 매출은 1,322억 작년 거거든요. 거래액이 저렇게 성장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군비 예산에서 군인들이 줄고 있지만 군인 개개인의 월급은 올라가고 있잖아요. 1인당에 대한 그 투자 비용은 점점 늘어나는 구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아직도 저희는 더 올라갈 여력이 있다고 생각하고 있고, 저기 경쟁업체라고 하는데도 2위 업체하고는 18배, 뭐 3위 업체는 72배, 저희가 점유율이 91%가 되다 보니까
거의 없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저희를 따라서 다른 출판사들도 얼른 카피해서 만들었는데 학교에 들어가는 것 자체가 어려워요. 왜냐면 저희 이제 아이스크림 몰은 초등학교 선생님들이 배송하면 제주도까지 무료로 배송을 하고요. 선생님들이 그 어떤 물건 하나 구매할 때마다 견적서부터 시작해서 기한까지 이런 것들을 다 그 나이스라는 교육 행정 정산망에다가 올려주는 작업을 해야 되는데, 저희는 그런 것들을 자동으로 백단해서 다 만들어서 지원할 수 있도록 선생님들 의견 들어서 만들어 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선생님들이 저희 걸 쓰는 비율이 점점 올라가는 거고요. 영업이익률만 보셔도 가운데 그래프 보시면은 뭐 커머스에서 40% 되는 데 없잖아요. 그 이유가 아까 말씀드렸던, 저희가 기존에는 외부 상품만 판매했다 그러면 지금은 PB 상품을 직접 만들었어요. 아까 그 타이머 같은 것들을 막 계속 선생님들 의견 들어가면서 막 만들다 보니까 이런 상품들은 뭐 원가가 떨어질 수밖에 없잖아요. 직접 저희가 다이렉트로 상품을 저희가 개발해 버리거든요. 아예 PB 상품팀이 있어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이쪽에서는 좀 좋은 상황이 되는 것 같고, 이렇게 괜찮은 상품들은 저희 그 다음 꿈은 사실 글로벌이잖아요. 아마존 같은데 아까 타이머 없었거든요. 저희가 직접 만들어서 저런 데도 아마존에도 태핑해서 들어가는 단계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제 이렇게 좀 회사 설명을 좀 드렸는데, 그 상장하다 밀려다 보니까 이게 제일 애매했어요. 우리의 경쟁업체는 누구인가가 저는 좀 헷갈렸어요. 왜냐면 교육업체, 사교육업체랑 비교할 수도 없고, 사교육업체 커머스가 이렇게 그 B2G 사업으로 하는 데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뭐 저희가 이제 피어그로 삼성 출판사 같은 거를 이제 예를 들었는데, 거기는 출판도 하고 커머스도 있으니까. 그런데 사실 경쟁업체가 없는 것 같아요. 이 정도의 매출 성장률, 영업이익률, 사실 저희가 교육 바운드리를 묶여버리면 교육 업체들이 그렇게 사실 좋은 상황이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이제 향후 한 그 교과서랑 AI T타입 교과서 이런 사업으로 성장을 가능한데, 이런 걸로 묶이지는 좀 싫은 부분이 있어서 저는 좀 디지털로 좀 포지셔닝 좀 하려는 것에 대해서 계속 고민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제 향후 성장에 대해서 좀 고민을, 이제 제 가장 큰 고민은 우리 회사가 향후 몇 년간은 아무 문제 없을 것 같은데 10년을 가려면 지금 준비해야지 미래를 가는 거더라고요. 그래서 지금부터 시작해야 되는데 회사가 가장 잘 될 때 우리가 못했던 부분을 뚫고 나가자라는 고민을 하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아까 네이버가 못했던 AI를 우리가 한번 해보자. 그래서 이제 그 SLLM도 저희가 직접 하고 있어요. 페이스북 라마 같은 거 가지고서 저희가 HBX 서버 구매하고 AI 개발팀 세팅해서 30명 세팅하고 이 분야에 대해서 우리가 뛰어들자. 이제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저희가 선생님들한테 의견을 들었어요. 선생님들한테 우리가 AI를 서비스로 만들려면 뭐를 만들어 드릴까요? 그랬더니 선생님들이 다 이 얘기를 해요. 선생님들이 매년 학기 말마다 아이들 30명에 대한 과목별로 이렇게 생활기록부 평어 쓰는 게 그 쫑알이라고 그러거든요. 이걸 다 써줘야 돼요. 얘는 뭐 국어라고 그러면 1단원에 시 쓰기가 있으면 1단원에 이 아이는 시를 잘 쓰고 있으나 뭐 문장 이해는 낮아. 이거를 다 문장을 두세 문장 써줘야 되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해결할지에 대해서 다 고민을 해서 저희가 이런 걸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런 거예요. 애들이 저희가 나온 문제를 딱 풀어요. 풀고 나면 애들이 상인지 중인지 하인지가 결정이 돼요. 그러면 상중하에 따라서 저희가 평어를 자동으로 저희가 만든 에듀GPT에서 평어를 생성을 해요. 그러면 선생님들이 그 평어를 선택만 하면은 자동으로 생활기록부에 그 내용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서비스를 만들고 난 다음에 작년에 저희가 그 하이클래스 만들었을 때 아마 엄청나게 제가 큰 저희 선생님한테 고맙다는 인사를 많이 들었는데, 이 AI 생활기록부라는 걸 저희가 작년부터 서비스를 했거든요. 정말 선생님들이 정말 좋아하셨어요. 이렇게 저희가 만드는 AI는 선생님들의 고민들, 실제 필요한 것들을 만들어주면서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이런 식의 접근을 저희가 지금 그 AI 투자를 하면서 선생님들한테 필요한 업무 경감, 선생님 AI 디지털 교과서에 필요한 기술들을 가지고 만드는 데 집중해서 가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글로벌 AI, 뭐 저희 같은 업체에서는 과제거든요. 근데 아까 처음에 보여드렸던 싱커벨 같은 서비스는 저희가 처음 나올 때만 해도 약간 좀 퀄리티가 좋지 않았어요. 근데 저는 이제 오랫동안 플랫폼 서비스에 있으면서 깨달은 게 하나 있었어요. 서비스는 처음 만들 때가 50%고 나머지 50%는 유저의 의견을 들어가면서 계속 고도화시키면 100% 완성이 되더라고요. 저희 싱커벨이라는 서비스, 하이클래스 서비스가 계속 그런 식으로 처음엔 50%였는데 고도화시키다 보니까 지금 선생님들 의견을 들어서 완벽한 서비스가 되고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이거 해외에도 아까 해외에 저렇게 비행기가 막 앞서 나가서 경쟁하는 퀴즈 서비스 없어요. 저는 갈 수 있다고 생각해요. 이런 것들을 가지고
글로벌로 가는 거 시도를 이제 해야 될 타이밍이라고 생각하고 이제 그걸 언어 버전으로 지금 일본어, 베트남어 버전 벌써 다 만들었거든요. 그런 것들에 대한 고민을 지금부터 시작해서 갈 생각이고요. 저희가 만든 서비스들이 한 160개 정도 쌓여 있는데 이런 것들을 어떻게 지역마다 특히 동남아시아 쪽 시장에 갈까에 대한 고민을 지금부터 이제 시작할 거고 반대로 이렇게 상장하면서 들어온 비용을 가지고 좋은 해외 좋은 네트워크 기업들한테 투자하거나 이런 뭐 필요하면 인수까지도 고민하더라도 저희 회사가 향후 3, 4년 뒤에 10년을 갈 수 있는 기업이 될 수 있도록 같이 준비를 할 예정입니다. 이제 이 부분은 계속 다른 부분들이 초등만 할 거예요 라고 얘기하시길래 답으로 드리는 거예요. 아래 유아교육시장이라는 게 유치원을 말하고요. 보육교육시장은 어린이집을 말해요. 근데 이제 최근 이제 뉴스를 좀 보신 분들 알겠지만은 유치원과 어린이집을 통합하려는 거를 나라에서 이제 유보 통합이라고 해서 진행하고 있어요. 올해부터 시작했어요. 유치원 어린이집을 이제 없애고 영유아 학교라는 게 생겨요. 영유아 학교에는 그동안에는 사실 이제 어린이집은 교사가 그 임용고시를 보고 통과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냥 이렇게 그러다 보니까 어린이집 교사들이 통해서 생기는 문제도 좀 많이 있고 나라에서 이렇게 이 교육 과정에 관여하지 않다 보니까 좀 교육이 제대로 받고 있지 않는 부분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그동안에는 보건복지부가 보육시장, 어린이집 시장을 관리했고 유아교육 시장은 그 교육부가 관리했거든요. 이걸 통합하기로 했어요. 교육부가. 그래서 통합하면 영유학교가 이제 올해부터 시범학교가 생기고요. 나중에 이제 3,000개 넘는 영유학교가 생겨요. 초등학교가 한 그 5,000개에서 6,000개 정도 되거든요. 그 절반 정도의 이제 학교가 또 학교가 생긴다고 보시면 되고요. 이러면은 이 선생님들을 위해서도 당연히 35만 명이 된다라는 선생님들 교육을 해야 되잖아요. 그럼 당연히 온라인 교육 시장이 저는 열릴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반대로 그동안에는 저 교구 시장이 그 사교육 시장으로 돌아갔다 그러면은 이쪽에서도 나라에서 예산을 지금 이제 6조 가까이 키운다는 얘기도 있고 이런 예산 지금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이슈는 있긴 하지만 그러면 이쪽 교구지 시장, 저희 초등 쪽의 교구 시장처럼 이쪽 시장도 열린다 그러면은 저희 같은 커머스몰이 없다고 그랬잖아요. 저희는 당연히 이 시장을 가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이제 제 고민은 사실 중등 쪽이에요. 이제 중등은 뭐냐면 그 대교나 웅진이 그 브랜드를 가지고 중등 들어가기 어렵더라고요. 초등이라는 브랜드에 좀 같이 있으니까. 대신에 현대가 근데 좀 위로 올라갈 때 제네시스라는 브랜드를 바꾸면서 다른 브랜드로 가면서 고급 시장을 커버를 했잖아요. 저희는 다른 브랜드로 가서 중등 시장을 커버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근데 중등은 지금 들어갈 생각이 아니라 교과서 시장에 맞춰서 들어갈 거거든요. 이제 내년부터 교과정이 바뀌면은 향후 7년 뒤에 교과서 시장이 이제 다시 또 중등도 초등이랑 똑같이 교과서가 바뀌는 7년 주기가 있을 때 저는 중등도 영어, 수학, 국어 이런 데 다 뛰어들 거거든요. 왜냐면 저희 말고 다른 교과서 출판사들은 다 중등하고 있어요. 근데 저희라고 안 할 이유는 없잖아요. 대신에 우리가 만들었던 아까 플라이힐 선생님들을 위한 디지털 콘텐츠를 확보해놓고 이 선생님들이 여기서 활동하는 커뮤니티를 만들어놓고 여기서 자연스럽게 우리 교과서에서 선택할 수 있도록 만드는 구조를 또 다시 만들 거예요. 그거를 이제 지금부터 시작하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시장은 다행인 거는 초등은 그 시험이 없어요. 중등이랑 다르게. 그러다 보니까 문제집 시장이 없어요. 문제집 안 팔려요. 근데 중고등은 내신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문제 시장이 또 열리는 거잖아요. 이쪽은 이제 그런 것까지 바라보면서 시장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한번 이제 전적으로 저희 회사 설명을 좀 드렸고 이제 궁금하신 것들 좀 많이 해소되었으면 합니다. 발표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